여러분,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요,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나요? 트릴레마, 뭐 삼각 딜레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시경제 정책 중에 여러분 핵심이 쉽게 말하면 경기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경기나 물가나 금리가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끔 이게 정책 방향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는요,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념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 자체가 진짜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장경제가, 정부가 얼마나 시장경제를 무시해가면서 무리하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경제정책을 맞추는지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볼 게 여러분 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들어와서 꼬꾸라지는 모양새예요. 1분기에는 1.7%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0.8%, 3분기에는 0.3%로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얼마나 뿌렸어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분기에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뿌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보궐선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나 2분기는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0.3%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3분기입니다. 7, 8, 9잖아요. 3분기 7, 8, 9에는요, 재난지원금도 뿌렸을 뿐만 아니라 5차 재난지원금, 추석의 특수까지도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0.3%로 꼬꾸라졌습니다. 0.3%로. 성장률이 엄청 꼬꾸라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지금 목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4%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뿌리고 있어요. 또 4% 넘겠다 하는 욕심에 지금 소비 쿠폰 엄청 뿌리고 있죠. 소비 쿠폰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외식 쿠폰, 숙박 쿠폰, 스포츠 관람권, 영화 쿠폰, 체육 쿠폰, 심지어 농수산물 쿠폰까지 장난 아니게 지금 뿌리고 수천억을 또 뿌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어떻게 하든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죠. 0.3%까지는 안 된다. 더 끌어올리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서 내년 성장률이 2021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오르니까 계속 돈 뿌리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념으로 접근하니까 경제가 꼬꾸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폭등이에요. 생활물가 폭등하는 거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3.2%까지 올라갔는데 10월에 생활물가는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서민의 정부다, 일자리 정부다 했던 문재인 정부는 서민만 때려잡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 쿠폰 뿌린다고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데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요. 장난 아니게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물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물가 정책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얼마였습니까? 2%였어요. 지금 3.2%까지 넘어가서 10월에 결국은요 2%를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년 인플레이션은 올해보다 더 심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물가 정책까지도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시적이다. 경제를 근시안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정 현장 중심으로 서민 경제를 돌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날 0.25% 올렸어요. 11월 달에 또 올린대요. 11월 달 이달이죠. 이달 25일쯤 또 올린다고 합니다. 0.25%를 내년 1월쯤 또 올린다고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근데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물가를 통제하고자 금리를 올리는 거 박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은 이것은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이 강한 거예요.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자고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핵심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금리를 올리는 이것도 이념에 근거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부동산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 이 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쓰려고?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진짜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정책도 엉뚱한 곳에 있고요. 물가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돈 푸는 것도 성장률을 높이고자 돈 푸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는요 도대체 경제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정환진이는 대책이 있느냐? 저는 있죠. 무슨 이야기냐? 시장 경제에 확실하게 맞게끔 해야 돼요.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이념에 얽매이면요. 이게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대 경제정책, 성장정책이나 혹은 물가정책이나 혹은 금리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시정책 중에 3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펴는 게 맞느냐? 여러분, 잠재성장률을 보면 됩니다. 잠재성장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잠재성장률이 지금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2% 내외입니다. 2% 내외. 2% 내외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정부가 성장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라고요? 4.2%입니다. 기존 전망이 지난 10월이에요. 10월에 3.2에서 4.2로 높였어요.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2%예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뭐예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요소, 자본요소,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을 다 합쳐서 생산했을 때 최대치가 2% 내외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정부가 잡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는 4.2%니까 굉장히 높죠.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요, 여러분, 과도하게 돈을 뿌린다는 게 과도하게 돈을 뿌린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률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려면 물가부터 잡아야 됩니다. 물가가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이 정도 4.2%, 4% 올라가면 뭐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부터 잡는 거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리를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이런 것도요. 시장 원리에 맞게끔 풀어야 되고요. 시장 원리에 맞게끔. 그러려고 하면 말입니다. 부동산에 있는 온갖 규제들 특히 임대차 3법들 이런 것들 먼저 풀어야 돼. 이게 꼬여서요. 지금 시장 원리라는 게 대한민국 시장에서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잠재 성장률이 2%고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4%면 2배니까 성장률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물가부터 잡아야 이게 서민을 위한 겁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금리를 올리면 사실 서민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자영업자도 힘들어지고 가게도 힘들어지고 취약계층도 힘들어지고 하지만 시장 원리로 봤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아가는 게 맞아요. 금리를 올려서. 그리고 돈을 많이 풀기보다는 성장률에 대한 어떤 높이는 거 있잖아요. 성장률에 대한 어떤 부양책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원리에 입각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시경제 정책을 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면요 여러분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부터 먼저 잡으라 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특정 국가에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한 원자재들은요 더 심각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해서 물가 잡는다? 천만에요. 지금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가서는 안 돼요. 과도하게 가면요. 이거는 금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시장이 더 충격을 주니까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11월에 올리고 1월에 올리고 내년까지 1.75% 많게는 2%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보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과 궤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나 가게가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것부터 먼저 잡아가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올라가는 건 맞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순서가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기자 생활을 했고 또 지금은 유튜브 생활하는 필부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부의 정책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뭔가 잘못됐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이념 때문이잖아요. 부동산은 올라가면 안 된다. 강남 부동산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엉뚱한 똥꼬집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다 아작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을 이야기해도요. 솔직히 정상이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냥 원리 원칙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